일단 지금 그러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주식시장 뭐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요. 뭐 동학개미니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삼천시대가 열렸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 버블 아니냐 이런 거. 역시 여기도 버블 논쟁이 많죠. 이거 버블이죠, 여기도. 사실은 버블인데, 그런, 또 다른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삼천시대가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4천을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시점에서. 네. 다만 일시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너무 단기간에 올라버리잖아요. 네. 이건 버블이죠. 근데 천천히 우상향하는 거로 봐서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왜 맨날 포가 10배만 적용이 되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도 15배, 20배인데 우린 미국만큼 지금 선진화됐는데 왜 미국 20배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지금 뭐 35배까지 됐다고. 그렇게 가죠. 네. 그러니까 평균적인 거를 놓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최소한 20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죠. 그럼 우리 지수가 10배가 2,500, 2,600일 때 10배라 그랬는데 5천 가도 이상할 거 없죠. 20배라고 해주면.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항상 문제 제기했죠. 항상 북한하고 싸움박질 날 수 있으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그만큼 디스카운트 돼야 된다. 근데 요즘 북한에 대포 쏘면 주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와서 사요. 그러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대치에 의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다고 봐야 된다. 네. 실제로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없다고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 돈 많이 벌어도 배당 안 해줬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기업이 이게 배당 먹자 그러는 건데 기업이 만들어져서 열심히 성장해가지고 그 사이에 배당 하나도 안 주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나. 그럼 난 모토로 투자를 해요. 그렇죠. 중간에 배당을 계속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우리 기업들의 배당 성향도 굉장히 올라왔거든요. 물론 뭐 선진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아직도 못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배당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두 가지는 이제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거 문제 제기를 하는데 뭐 소유구조, 그러니까 오너 경영에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오너 경영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 책임 경영이 되니까. 봤잖아요. 노키아 망하는 거. 노키아 망하는 애도 삼성 안 망했잖아요. 그 오너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은 다 있어요. 네. 어느 장점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볼 거냐인데 장단점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별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 주식시장도 지금보다는 15배, 20배를 가야 되는데 못 간다. 못 가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왜 못 가냐?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이 훨씬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네. 훨씬 더 이게 상승률도 높았고. 과거에. 네. 이거 거기서 돈도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집은 사놓기만 하면 몇 배씩 다 올랐어요. 그 전세 끼고 사면 1000%, 2000%도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도 나와요. 왜냐면 전세 끼고 내가 돈 뭐 1억 집어넣고 갭투 했는데 그 다음에 전세금 올려서 원금 빼버리면 내 투자한 거 하나도 없이 돈이 남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의 투자 비중이 부동산이 항상 한 70%에서 80% 사이. 그 나머지가 주식시장이었어요. 근데 선진국으로 가잖아요. 우리도 이제 경제가 그런 고도성장 구조는 아니니까. 네, 이제는 뭐 네. 선진국 구조니까. 안정적인 성장 구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부동산이 과거와 같은 그런 폭등은 없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이 더 좋아져. 자산 리밸런싱이 일어나겠죠. 네. 자산 리밸런싱이 일어난다고 보면 그게 선진국이 어느 정도냐 6대 4나 55대 45 정도예요. 네. 일본은 이미 그 상태로 가 있어요. 그 부동산 가지고 가게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금액이나 주식시장의 금액이나 차이가 금융자산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7대 3, 8대 2 이렇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도 점점 이제 선진국형으로 6대 4, 뭐 5대 5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부동산이 좀 더 크긴 커요. 그래도 움직여 간다고 보면 지금 20%에서 40%까지만 가도 2배예요. 우리나라의 그동안 주식시장의 저변이 넓질 않았어요.
근데 저변이 넓어지는 계기가 왔다. 이번에 좀 계기가 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계기가 오게 된 배경이 여기 계신 우리 8.15 버니톡. 여기에요. 왜냐면 그전에는 주식시장에 관련된 정보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주 일부의 소수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혹은 맨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밖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폄훼하면 안 되겠지만 전부 다 그 셀사이드들이잖아요. 사라, 매수해라. 네, 무조건 사라잖아요, 거기는. 그거 믿고 샀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보의 유통 채널이 완전히 확산이 되면서 이게 8.15 머니톡 같은 이런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그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쫙 퍼뜨려 주는데 이런 데는 셀 사이드가 아니거든요. 지금 바이 사이드거든요. 그렇죠. 사는 사람들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야 내 시청자가 계속 나를 볼 거기 때문에 내 시청자 편에 서서 분석을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불균형성이라는 게 완전히 해소가 돼버렸고, 첫째는. 옛날에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쪽도 거기에 못지않게 많이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이번에 게임스타 공매도 사건만 그럼요. 이제 예. 기관을 이길 수도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서 우리의 그 주식시장의 저변이 넓어질 수 있는 기초는 이번에 다 갖춰졌다. 네. 완전히 다 갖춰졌고, 그리고 돈도 있다. 예, 그리고 자산도 점점 리밸런싱을 해 갈 거다. 그러면 2,500에 2배면 5,000이죠. 전 그래서 5,000까지 가도 우리 주식시장 5,000까지 가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게 언제 갈 거냐. 좀 천천히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8대2의 비중이 6대4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걸리죠. 점점. 퍼 10배의 퍼에서 20배의 퍼로 옮겨가는 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게 지금 2,500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5,000 이런 버블이죠. 이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디까지 가도 우리들이 보통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지수대로 가도 이상할 건 없다. 네. 근데 언제 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다. 그래서 그거를 알면 이건 신의 영역이죠. 저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투자하셔야죠. 바로 투자해가지고 바로 뭐 수억 달러 벌어서 그냥 저기 바하마 이런 데 가서 살고 있습니다. 저기로 가셔야죠. 그 플로리다. 플로리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펀드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로 많이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 또 많았지만 어쨌건 개인 투자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단타 위주로 이루어지니까 시장이 불안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처럼 기관들이 뭔가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좀 시장 중심적으로 끌고 가줘야 되는 안정적으로. 근데 지금 개미들이 이번에 막 투자가 뭐 사실 1월달, 2월달만 해도 25조 이상 들어왔지만 그 이상으로 또 연기금이 팔아버리니까 이게 다시 오히려 하락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연기금 정책도 이 주식 시장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비율이 뭐 16.7%인가 이게 확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그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연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15% 한도로 놓고 있고 이게 이제 16.7%니까 다시 15%까지 내려가야죠. 이게 뭐 일시적으로 5% 정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뭐 저거를 수용을 해주고 조금씩 바뀌어가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그거 보고 연기금이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주니까 그게 빌트인 스테이블라이저라고 해서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까지 얘기했었거든요. 너무 올라가는 버블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 너무 빠지는 것도 막아준다. 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덫처럼 돼버리긴 했는데 저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받쳐주는 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얘기한 것도 벌써 1900년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1900년대에는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기관들이 커져야 되고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시장을 받침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일반론이었죠. 근데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세상은 다 달라졌는데 그때 금융시장의 이론이 지금까지 적용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의 결과인데 다 지금 개인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뉴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점점 이제 뉴스 없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 8.15 모니터기 이게 한국경제신문하고 매일경제신문을 없애버릴 거라고 다 보고 있는 건데. 그럴 리가요. 아니, 정말 그렇게 갈 겁니다. 전 그렇게 믿는데. 네. 이게 이렇게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뉴스를 만들어내서 다 올리고 또 그거를 또 다 받고 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굳이 기관 투자자가 시장을 받쳐줘야 된다? 저는 그거는 요즘 세상에 우리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소위 우리는 개미라고 하고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라고 미국에서는 로빈훗이라고 그러고 이런 개미들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첫째. 네. 다음에 옛날에 이 개미들이 기관을 통해서 주식을 샀던 이유는 바로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었거든요. 네. 기관들은 여기보다 정보가 훨씬 많았고, 그렇죠. 네, 정보의 비대칭성인데다가 걔들은 전문적으로 투자만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전문적인 투자자들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약점이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망하니까 기관한테 가서 돈을 맡겨라. 걔들이 더 잘해줄 거다. 더 이상 저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다 알잖아요. 기관 투자들 갖다 맡겼더니 펀드 매니저들이 남의 재산 물려줄 생각은 하고 자기 월급만 떼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관에 맡긴 돈을 찾아갖고 가서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트렌드가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 월급 주기 위해서 거기다 돈을 갖다 맡겨라. 이건 금융시장에 있는 기존의 금융시장 사람들의 논리에 불과하고 지금은 개미들도 개들의 못지않은 정도의 정보력과 자금력과 이런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뀌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이고요. 그렇게 치면 우리 연기금이 워낙 크니까 연기금의 영향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오히려 자유스러울 수 없는 구조인 거는 맞는데 그래서 연기금의 구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매입할 때 15%면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서 올라간 거 그냥 놔둬라든가 현재 평가해가지고 하지 말라든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따져야 되니까. 그럼요. 못할지도 모르니까 그거는 그냥 상수로 놓고 대신에 이쪽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산이 점점 늘어서 연기금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상쇄되면 여기가 돈이 훨씬 더 많아지면 그러면 그 영향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세상은 오겠죠. 근데 보통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퇴직연금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주식 미국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뭐 10 401k라고 그러죠. 401K 예. 그러한 시스템처럼 그냥 사람들이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은퇴하면 어쨌든 주식으로 부자가 돼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마련이 돼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딱 정착이 돼야.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부 관리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 못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다 투기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투기라고 생각. 그리고 연기금도 이렇게 파는 거 보면 뭐 15%, 16.7% 이 얘기는 우리의 시장이 요만큼만 조금 더 올라도 버블이다, 혹은 많이 오른 상황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니까 우리의 성장성을 이게 문제 아니냐, 우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섞여 있는 건데요. 하나는 뒤에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버블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버블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버블 시장에 있어야 돼요. 버블이 있어야 시장이 발전합니다. 네. 이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 닷컴 버블 때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 우리 저기 뭐죠? 다이얼 패드 만들었던 새로운 기술에 투자했던 완전 망한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그때 열풍이었죠. 열풍이었죠. 다음하고 새롬하고 둘이 최고였었어요. 네이버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 세상이. 근데 그때 투자했다가 망하긴 많이 망했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가서
그 기업들 중에 성공한 기업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 새롭게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 그때 시작해서 만들어진 게 네이버고 그렇죠. 그때 시작해서 만들어진 게 다음 카카오고 다 그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하려면 버블이 있어야 돼요. 그 버블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상하게 그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버블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못 해요. 나쁜 걸로만 일단. 네.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유교 문화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노동운동들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노동에 의해서 창출된 소득만 좋은 소득이고, 가만히 앉은 소득은 다 불로소득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자본소득이라고 안 해요. 우린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지. 근데 불로소득이 왜 나빠요? 그렇죠. 불로소득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월급만 가지고 다 못 살면 투자해서 은행 이자 받는 것도 불로소득이고, 주식에 넣어서 배당 받는 것도 불로소득이고, 다 소득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내가 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되니 나는 월급을 받고 사업을 잘하는 삼성전자한테 돈을 맡겨서 소득을 늘리는 건데 그게 왜 불로소득이에요? 그건 나쁘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버블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하나고요.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버블은 있어야 된다. 대신 이제 좀 적당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시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 터질 때까지. 터지더라도 놔두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순기능도 발생이 되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버블이 없으면 경제가 발전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좀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단지 그 터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나만 안 당하면 된다. 내가 어떻게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것만 고민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 교육을 미리부터 어려서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버블은 필요하다. 버블은 터져야 된다. 네. 그리고 단지 나만 거기에 희생되지 않으면 된다. 그렇죠. 경제 교육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하라 그러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 외환위기 터지자마자 3만 원 같은 게 그냥 놔두고 있었으면 지금 그때 가격으로 치면 지금 얼마예요? 지금 한 500만 원, 400만 원 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100배 이상. 네, 100배 이상 완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버블 생겼다 터졌다 다 하죠. 이거 타고 돌아다니면 망하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예측을 못 하니까. 이때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한 가지 이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이슈가 사실은 또 긴 이슈라서 제가 이 앞에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설계가 잘못돼 있어요. 미국의 401K는 완전 사적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집어넣은 돈을 걔들이 이제 일부는 채권에 넣고 일부는 주식에 넣고 이렇게 자기들이 운용하지. 이게 전체 글로 운용하는데 뭐 채권 몇 프로 자기들도 룰은 있겠죠. 네네. 나는 안정형 들어가면 채권 70% 주식 30%. 뭐 본인이 가입자가 스스로 선택하죠. 나 이거 안정형, 나는 뭐 위험 추구형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거기에 맞춰서 딱 그 룰만 지키면 되거든요. 얘들은. 그래서 이제 계속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계속 사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버블이 생겼다고 이거를 팔고 줄이고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잖아요. 일단 물량이 크니까 못하죠. 그렇게 대응을. 네. 그래서 그거는 완전 사적연금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는 국민연금이 처음에 도입될 때 말하고는 다르게 처음에 설계부터 사적 방식과 공적 방식을 섞었어요. 우리는 완전 사적연금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완전 사적연금이 되려면 내가 100원을 넣었으면 그 투자 수익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 수익이 20원이 났다 그러면 120원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120원을 안 줘요. 100원 넣은 사람은 110원을 주고 20원 넣은 사람은 30원을 줘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그 속에. 네. 그러니까 정확한 내가 집어넣은 돈이 뭐 예를 들면 미국 국채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무슨 이번에 게임스톱 주식에 얼마 들어가 있고 뭐가 얼마 들어가 있고 난 전혀 몰라요. 네. 그냥 그 돈 가지고 나라가 알아서 국민연금 나라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하여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일정 부분은 뭐 채권에 넣고 일정 부분은 무슨 뭐 이런 뭐 개발 투자하는데 대체 투자에도 넣고 주식에도 넣고 자기들이 알아서 넣은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나는 100원 넣는데 또 100원 넣는 사람은 120원 받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 방식 자체가 그런 사적연금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공적연금 방식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 공적연금 방식도 아니야. 완전 공적연금으로 하려면 내가 그냥 난 세금을 내버리고 그런 다음에 난 연금을 받으면 끝이에요. 난 세금으로 다 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그게 완전 공적 방식이죠. 그러면 그건 내가 지금 돈을 냈지만 내 다음 세대들이 세금 내서 내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내 돈 넣은 거를 불려서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방식은 좀 다른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 국민연금이 제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생겨요. 그런 데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민연금이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한해 이거를 뜯어 고치는 건 불가능이고. 그래서 이제는 뭐 너무 이해관계자들이 네. 많아서.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냥 국민연금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놔두고 이 민간 시장이 국민연금 시장보다 좀 더 커져서 그래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으로부터 조금은 지금보다 자유로운 시장으로 가는 게 좋다.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시장을 뭐 받쳐주고 안정화시켜준다 이런 건 다 헛소리들이에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얘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국민연금도 사실은 그건 옛날에 시장이 취약했을 때 얘기지. 조그맣고. 네, 시장 조그맣고 정보도 유통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럴 때 얘기지. 지금 우리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데 국민연금에 거기 들어와서 좌지우지할 생각을 해요. 그 국민연금 자기 이익 방어 논리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 같으면 기관들한테 우리가 돈을 맡겨서 내 주식 운영해달라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부 다 그게 좋은 줄 알았죠.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관 애들 하는 거는 내가 돈 갖다 맡기면 돈 들어오자마자 가서 주식을 사. 그 돈 돌려주세요. 그러면 팔아가지고 돌려줘. 그거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부 룰들을 보니까 네.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네. 시스템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장기 투자도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 자기들 운영 보수를 하자 매달 내가 투자한 금액이 1.5%씩은 매달 때가 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기관에 갖다 펀드에 갖다 돈을 맡기는 거는요. 이거는 다시 한번 이 개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방식으로는 이 개미들의 수요, 그러니까 그 니즈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니즈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이 방식은 1900년대 방식이에요. 1900년대 방식 가지고 지금 2000년대 4차 산업 시대에 이 방식의 수요를 니즈를 가지고 있는 개미들의 니즈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옛날에 한참 되던 뭐 뮤추얼 펀드니 무슨 뭐 이런 종류의 펀드들 있잖아요. 다 사양 산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 자체를 그런 식으로 나는 뭐 이건 좀 조절할 수 있잖아요. 하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 이거를 일단 살리는 게 결국 한국의 금융시장을 살리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도 하죠.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전 퇴직연금이 점점 이제 살아나는 시장으로 가긴 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점점 이제 선진화돼 가고 있고, 우리 금융시장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선진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퇴직하고 퇴직금 옛날에 목돈으로 받아가지고 들고 있다가 먹고 살기, 못 먹고 살 것 같으면 치킨집 차렸다가 망하고,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걸 퇴직연금을 해서 한 달에 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또박또박 나오게 만들어 놓으면, 국민연금 나오는 거에 퇴직연금 보태지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시장은 바뀌어가긴 바뀌어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의 우리 증권사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미래가 없다. 뭔가 획기적인 현재의 어떤 실제로 연금 가입자, 돈을 맡긴 수탁자라 그러나요? 수탁기관은 금융기관이고 맡긴 사람은 뭐라 그러죠? 하여튼 돈을 맡긴 사람의 이익에 위탁자? 네, 거기 그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한 받쳐줄 수 있는 형태의 획기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는 이 개미, 미국에는 로빈훗들한테 전부 다 불신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죠. 진짜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네. 이게 또 뭐라 그럴까 원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아키파이 월스트리트 할 때 그때 그 CDS라고 해서 이거를 만들어낸 그 증권쟁이는 2년인가 3년 동안 그 성과보수로 몇억 달러를 받고 걔는 딴 나라로 가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집을 잃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은 다 노숙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태까지 그 일을 했지, 자기들한테 돈을 맡긴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다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럼요. 그 부분을 고쳐내지 않으면 저는 뭐 퇴직연금도 사실은 전 못 믿겠어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연금을 한다 해도 그 돈을 어딘가, 그러니까 ETF가 됐든 아니면 네. 그 펀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네. 펀드를 운영하는 그 주체들이 뭔가 이게 지금과는 다르게 바뀌어야만 우리가 바뀌어야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아,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물론 개인이 투자하는 거가 그렇게 확실하게 자신은 없지만 차라리 그냥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 있잖아요. 뭐 제가 삼성전자에 무슨 뭐 홍보대사는 아닌데 하여튼 가장 좋은 주식의 일정 부분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사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국채를 사버려요. 그냥 걔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어요. 하여튼 그 예전에 그 2000년도에 저기 새로운 기술 안 사고 삼성전자 사셨으면 지금 플로리다에 계셨을 텐데. 정말 제가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하나만 해드려도 돼요. 예, 예. 제가 새로운 기술을 한 돈 10,000원쯤인가 할 때 샀어요. 10,000원에. 네. 근데 한 5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네. 무지하게 벌었잖아요. 근데 제가 마침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출장을 한 달 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다음은 값이 비슷했거든요. 다음이랑 네네. 세럼이랑. 근데 다음은 그 사이에 주가가 10몇만 원이 돼 있는데 세럼은 여전히 5만 원인 거예요. 아, 열받아가지고 다음 우리 친구들은 다음 샀고 저는 세럼을 샀는데 다음 산 애들한테 야 축하한다 너 돈 많이 벌었다 야 나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축하 네가 받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뭔 얘기야 그랬더니 갔다 온 사이에 10대 1 액분을 했어. 10배네요, 그럼. 그 50만 원이 돼 있었던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예요. 액분한 게 5만 원이니까 난 하나도 안 오른 건 줄 알았지 액분한 줄을 몰랐으니까. 그때는 무슨 뭐 휴대폰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어디 해외 나갔다 오면은 뭐 이거 그 해외 나가 있는 동안에도 다 이거 보고 이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5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래가지고. 그게 얼마까지 갔냐면 20몇만 원인가까지 갔었죠. 아, 그러니 뭐 엄청난 그러니까 거죠. 액분한 게 이제 200 몇십 프로가 올랐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역사상 새롬 같은 기록률이 아직도 안 깨지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기록이 새롬이었어요. 근데 그게 영원히 가는 줄 알고 계속 들고 있었더니 어느 날 가니까 회사가 없어지대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 경제 전문가로 네. 일을 하시는 상황이었을 텐데, 물론 그때 이제 좀 연차는 적으셨겠지만, 어쨌든 정보도 많이 있을 거고. 근데 막 올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많이 올랐네? 이제 좀 만족하고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나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어떤 심리가 어느 생기나요? 순간에 털고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걸 털고 나오질 못한 거예요. 왜냐면 어느 더 갈 것 정도 같으니까. 고점에 대한 얘기들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근데 버블 아니냐. 예를 들면 20몇만 원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더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팔았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꺾여요. 네. 그때는 지금보다 시장이 더 열악했는데 그때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상하 폭이 15%예요. 지금 30%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점상 점하락을 했었어요. 그냥 이 매매 거래가 있어야 이게 봉이 이렇게 생기는데 봉이 안 생기고 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네. 오늘 10,000원에 사면 그 다음날 상한가 거래가 쭉 가요. 네. 떨어질 때도 점 하고 찍혀요. 한번 떨어지면 팔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몇 방 얻어맞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같은 게 한 10만 원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팔고 그 사이에 팔 기회는 없어요. 사실 점점점이니까. 아무리 팔자고 내놔도 안 팔리다가 매매가 덜컥하고 체결이 되는 순간이 바닥이야. 아, 그 다시 돌아서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팔지를 못해 무서우니까. 그렇죠. 체결되면 그때가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갔다가 출렁 이러니까 매도세력은 못 잡고 그냥 계속 간 거죠.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회사가 망해서 전 그때는 주권을 실물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전자로 하잖아요. 네. 실물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으면 그럴듯해요. 정말 돈 같아.
찾아가지고 그때 우리 애들이 어려서 가지고 애들 은행놀이라고 갖다 줬어요 그때. 은행 놀이하라고. 은행놀이. 그러니까 이게 버블에 취했을 때, 그러니까 버블에 한번 빠지면 네.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어려워요. 거. 적당한 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이 되잖아요. 그럼 팔고 뒤도 한 달 보고 나와봐요. 아니 진짜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아라 이게 너무 힘든 말인 거예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어깨에 판다는 게 불가능해요. 여기서 팔고 꼭지에서 팔고 싶거든. 그럼요. 근데 그거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전한 주식 그런 거를 좀 갖고 가시고, 그리고 네. 자기가 직접 자산 배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버블이 꺼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트리플 버블. 근데 마지막에 너무 마음 아픈 말씀을 들어가지고 너무나 이 버블의 그 피해를 막대하게 그 과거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더 네. 리얼하게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정말 인사이트 깊은 여러 가지 부면에서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일단 그렇다고 이게 뭐 무조건 맞으시는 건 아니니까 또 너무 또 확신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요. 네. 하나의 우리 참고를 고모님의 의견, 사적인 의견이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한상환 현대경제원 이거보다 21세기 다 하셔도 돼. 21세기에는 2.1 2.1, 지속가능 연구소고요. 아직은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긴 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트리플 버블의 작가이시고 또 2.1 지속가능 연구소장이신 한상환 고문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